직접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계셨으니까 지난 10일 바로 있었던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9일이죠. 교수단체 대표연설 이때는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. 이 말을 하니까 누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말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화면으로 확인해 보니까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가 한 걸로 특정이 됐습니다. 그때 현장에서는 못 들으셨죠? 그 목소리. 근처에 계신 분들은 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저 멀리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계시니까.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. 현장에서. 네. 못 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알려지고 지난 12일에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송원석 원내대표를 제소까지 했습니다. 저는 저 정도 망언이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단순히 원내대표 사퇴가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요. 특히나 내란과 지금 그 사람의 목숨을 특히나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그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앗아가려고 했던 그런 위법한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꼴 아닙니까? 똑같은 얘기죠. 네. 근데 이게 조용해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윤리에 제손했지만은 이 정도 되는 막말이 나왔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강하게 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윤리 제소뿐만이 아니고 이거 저희가 저는 끝까지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고요. 그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특검법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좀 작게 낸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에 관해서는 끝까지 윤리 제소를 넘어서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저도 뭐 오랫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취재해보고 뭐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정도의 막말은 좀 처음 듣습니다, 진짜. 그러니까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정말 그 불법 내란과 그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힘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? 저는 단순히 송원석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국힘 의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김재원 최고위원도 나가서 뭐 그걸 실토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. 충격적이죠. 저런 사람과 같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생각도 있고요. 그러게요. 부끄럽다.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이 저런 얘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좀 가만히 있으라 그 발언에 대해서도 많이 분노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국힘 의원들 내부에 그 내심의 의사가 다 몸에 그래 배어 있는 것 같아요. 그 오만하고 거만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다만 이제 유권자들 앞에서 아닌 척을 해서 저렇게 당선되는 거겠죠. 근데 뭐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직자가 자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발로 조인트 카는 정강이를 찼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 영상까지 다 남아 있고 또 저렇게 발언하는 것까지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뼛속까지 우리 보통의 국민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. 삶을 살고 있구나. 그런 게 가끔 발언을 툭툭 던지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.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. 결국은 저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정당 해산까지 나아가야 될 시점이 이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 발언도 그렇고 앞으로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맞습니다. 더 드러나게 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포함한 뭐 몇몇 의원들은 압수수색도 당하고 있던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바뀌지 않으면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가셔야 되는 최고위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산자이시니까 이번에 이제 조지아 구금 사태에 있어서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산자위에서도. 정말 산자위가 그 통상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도 해당하는데 아니 어떻게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크게 투자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그렇죠. 그런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막무가내식의 그
조사와 구금을 할 수 있는지 음. 정말 뭐 납득이 가지 않고요. 네.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. 미국이 제대로 된 비자 문제나 이 사태를 제대로 된 해결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미국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? 네.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부터 제대로 된 투자를 받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라고 생각되고요. 우리나라는 이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지렛대를 삼아서 오히려 미국에게 더 큰 협상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. 네.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기업 투자 위축 원치 않는다. 미국인들 훈련시켜 달라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구금 사태를 의식한 그런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고 근데 네. 특히 좀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 말도 사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. 제대로 된 확약된 무소로서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저런 말로만 또 넘어가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. 네. 제대로 된 비자 문제 해결과 또 투자 과정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. 예, 안전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.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오늘 질문 중에 한동훈 대표 관련된 아, 질문이 예. 있었는데 못 나와서 좀 아쉽고요.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. 한동훈 대표에게. 대표가 지금 손현보 목사 구속을 뭐 안타까워하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네. 약간 이제 구구와 손잡으려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가 그 관전 포인트를 제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향후에 이런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의 차이도 넘어서서 함께 뭉쳐야 된다. 그런 식으로 좀 이런 모습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네. 지지자와 국민들께서도 어떤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또 변신해 나갈지 잘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는 예.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중요한 또 네. 지점. 저희가 미리 그렇게 되기 전에 찬물을 계속 뿌려놔야지 네. 되니까요. 한동훈과 극우의 크로스 이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네, 또 모셔서 저는 그렇게 될 말씀드리겠습니다. 거라고 확신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지켜보겠습니다. 의원님 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